예,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중국 성장률 얘기할 때 5.4% 나왔는데 뭐 좀 믿기 어렵다 뭐 이런 말씀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관세 이전에 미리 좀 수입하려는 것들도 있었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5.4는 뭐 어느 정도는 일단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협상에서 중국이 버티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 또 중국 안을 들여다보면 내수로 버티겠다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내수가 지금 너무 안 좋다고 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면 이것도 중국도 사실 마냥 버티기는 이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박사님께서는 중국 내수가 과연 얼마나 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버틴다 라는 거에 그 단어 뜻이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버틴다와 중국 사람들이 중국 안에서 얘기하는 버틴다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임금이 내려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사회가 난리가 나고 그러면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고 정권 바뀌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난리구신하죠. 그러나 중국 체제라는 건 공산당 일당 전제 체제고 선거라는 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은 없는 거죠. 그러면 견딘다는 게 어떤 뜻이냐? 그럼 어제 벌는 것만큼 난 벌어야 되겠고 어제 누리던 생활 수준만큼 누리는 가면서 가는 거를 버틴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는 고기 반찬 먹던 거를 콩나물 반찬 먹어야 되고 쌀밥 먹던 거를 보리밥 먹게 돼도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냐? 그 후자의 경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버틴다고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망했다고 그러죠. 네, 근데 중국식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 뜻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국가 전체 공급망을 다 관리를 해서 지금 외부 의존도를 거의 다 탈피해 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견딜 수 있다. 그게 잘 산다. 전처럼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잘 견딘다는 게 아니고 만일에 미국과 완전히 경제적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를 견뎌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마치 예전에 북한의 뭐 고난의 행군 약간의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역시 체제가 다른 것이 우리의 황새하고 좀 다르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럼 소장님께서는 중국이 체제가 다른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박사님 말씀대로 고난의 행군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어느 쪽에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저는 전적으로 중국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의 덩샤오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못 살았던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의 홍위병의 중국을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네 라고 바뀔 수 있었던 건 덩샤오핑이거든요. 덩샤오핑도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뭐가 중요하냐. 질을 잘 잡으면 되잖냐. 그래서 그때 이른바 남방 순화를 하면서 이른바 중국 경제가 껑하오 하고 한참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것은 뭐냐면 근데 여전히 리더십은 공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자본주의는 미국의 대통령 제도를 보십시오. 여전히 538명의 선거인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득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 숫자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미국의 경쟁력이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걸 만들어뒀잖아요. 중국이 바뀌려면 사실 리더십이 바뀌어야 돼요. 그 판단을 한다면 확 달라질 수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중국이 번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굴복시켰다는 이유는 도저히 이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미국을 잡아먹을 정도로 성장을 했고 무기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었는데 그거 다 사준다라고 어디냐. 미국 아니냐. 이젠 여기다가 BYD 전기차까지 파겠다는 안 돼! 하고 확 막아버렸잖아요. 이제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IRA 법도 그걸 차단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바이든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권이 달라도 중국이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공통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무슨 공장을 미국 와서 지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 인건비 싼 데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허덕허덕해진 거예요. 러스트 벨트가 생기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바닥을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이 루이지애나의 현대제철 만든 Thank you very much 이러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US 스틸 같은 공장을 지어달라 이거예요. 미국에. 네. 이제는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맥도날드 햄버거 좋아하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 그거 사 먹는 네. 그 버거킹 인앤아웃 이렇게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한편으로 보면 이래요. 미국은 서비스가 70%거든 경제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농촌 이게 상당히 아직까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중국도 서서히 변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단순히 미국의 이런 압박에 버티기가 아니라 중국의 구조 자체를 이제는 내수와 서비스와 제조업이 함께 가지고 중국도 언제까지 세계 공장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또 바이어이기도 하거든요. 네. 막 보잉도 사고 에어버스도 사잖아요. 네. 이게 이중적 구조예요. 지금 이 구조를 물론 공산당을 바로 무너뜨리기는 매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이걸 좀 선진화된 구조로 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시진핑이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시진핑 다음의 인물이 누군가가 마치 이 러시아도 소련에서 옐친으로 또 그다음에 나왔듯이 그런 식의 전개가 중국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중국의 리더십 변화가 좀 필요하고 덩샤오핑 같은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중국의 리더십이 바뀔지 시진핑 다음이 있을지가 사실 일단 의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라는 건 일단 덩샤오핑하고는 좀 반대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공동 부유라든지 지금 얘기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에 중국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이제 그냥 아직은 바람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내수 부양을 하겠다. 내수 분양을 하겠다는 거고 일정의 효과가 이번 1분기 때 5.4%의 GDP 성장률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2분기 때는 더 가열차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엄청나게 늘고 있더라고요. 한 16% 늘고 있던데 그러면 중국은 내수 분양 쪽으로 계속 갈 거라고 느낌이 드는데 박사님께서도 현재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네. 중국이 채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네. 내수 진작 외에 다른 것이 네. 없습니다. 네, 없어 보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도 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예견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쓸 수 있는 그 내수 진작책이나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네. 작년에 조금 유보해둔 부분들이 있었죠. 카드를 조금 아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 통화를 풀거나 할 때도 네. 그 정책을 결정할 때도 시장의 기대보다는 그 규모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평가가 네, 많았거든요. 많았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지금 금년에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네. 있고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근본적으로 중국의 내수라는 거는 정말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물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물건이 돌아야 네. 이제 내수가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자극할 수 있는 산업 정책과 직접적으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방은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네. 당분간은 고난의 행군을 가게 될 것이다. 실제 중국이 이제 금융 위기 때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는지 제 기억으로는 이제 미국식 경제의 한계를 보여줬다. 네. 그래서 중국식 계획 경제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뭐 뭐라고 하면서 네, 이제 네. 내수를 그때부터 키운다고 했는데 네. 사실 별로 내수가 안 컸어요. 예. 네. 내수 키운다는 얘기는 정말 한 십몇 년째 한 것 같은데. 네.
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별로 네. 올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내수가 되려고 하면 중산층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인구가 14억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소비력을 가진 사람이 그중에 몇 명이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인구로만 치면 미국은 3억 6천 정도인데 중국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변가에 사는 일부 부자들밖에 없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결국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내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구매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도 지표 발표를 할 때 S&P 500에서 구매자 관리 지수나 이런 그렇죠. 거 소비자 구매력을 보지 PC나 개인 소비 지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소비 국가가 아니에요. 네, 양극화도 너무 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 말해서 뭐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이제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은 불과 뭐 10년, 15년 전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소비를 주로 하는 국가의 유형이면 말씀드렸죠. 미국은 70%를 이제 소비를 하는 그렇죠. 경제 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4월 17일 날에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가 조사를 한 건데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 이후인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의 1에서 4선 도시, 그러니까 이제 급을 나누거든요. 네. 중국은 1에서 4선 도시 주민 2,0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굉장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나 또는 가족이 실직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40%는 급여 삭감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그래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나 중국의 당 대변인이 나와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중국의 상무성 대변인 나와서 뭐 트럼프에 대해서는 위에 막 분노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꽝뻥 숑왕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실제 그렇게 대응을 해서 그럴까요? 선전전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대응 안 하면 다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국 인민들은 그러니까 미국 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 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런 데 나온 대로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 않은데 비해서 중국으로부터 얻는 흑자는 사실 다른 국가의 수출보다 훨씬 많거든요. 예.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중국이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내수 진작이 얼마나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사님께서는? 이 전략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일단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네. 지적되는 건 뭐 모두가 한 가지를 지적하죠. 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거다. 왜냐하면 가구나 기업도 돈이 없어서 지금 안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소비 심리는 왜 얼어붙었는가? 가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에 대한 불안, 네. 미래에 대한 불안, 네. 이런 것 때문이고 기업 역시 불확실성이 크니까 투자나 사업 계획 만들기가 그렇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신질 생산력이며 네. 뭐 이구 한신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사실 몸에 닿는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이 아닌 거죠. 그건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효과를 보고 소비 진작 내지는 소비를 조금 더 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제 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고요. 이구한신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네. 뭐 할인 조금 해준다고 해서 살아날 내수면 뭐 지금까지 못 살 그렇죠. 이유가 없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중국도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먼저 약간 고개를 숙이는 제스처를 보여주니까 이제 중국도 빨리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지겨운 관세 얘기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 박사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